도내 지방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공직자 출신과 지방의원 간의 대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청주시의회 상임위에서 프로축구팀 창단 지원금 10억 원이 마침내 승인됐습니다. 20억 원의 창단 지원금이 확보된 청주FC는 다음 달 창단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입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에 산책이란 이름의 생활문화센터가 개관했습니다. 아픔을 딛고 앞으로 제천 시민의 휴식과 쉼의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코로나19로 2년간 열리지 못했던 청원생명축제가 올해는 대면 축제를 원칙으로 치러집니다. 올해 청원생명축제는 농업과 생명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6월 지방선거에서 지방의원들이 체급을 올려 속속 단체장 선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퇴한 3명을 포함해 도의원 5명이 시장 군수에 도전하고 다수의 기초의원들도 출마를 위해 몸을 풀고 있습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충북도의회 임시회 폐회식에서 허창원, 황규철, 연종석 도의원의 사퇴가 의결됐습니다. 이들 3명은 각각 청주시장과 옥천군수, 증평군수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제가 어디 장소에 있던 우리 도민의 행복과 우리 충청북도의 발전, 우리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늘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상교, 오영탁 도의원도 충주시장과 단양군수 출마를 위해 다음 달에 사퇴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4명과 국민의힘 소속 1명입니다. 전체 의원 32명 중 27명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 중 서너 명이 더 단체장 출마를 고려했지만 대선 패배로 도전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역과 함께 다수의 기초의원들도 단체장에 도전하면서 이번 선거 구도는 4년 전 지방선거 이후 출마자가 늘고 있는 공직자 출신과 지방의원 간의 대결로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사표를 던진 공직자 출신 출마자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20여 명에 달하고 곧 후보 검증 절차가 마무리되면 민주당 소속 출마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행정가의 많은 경험은 이렇게 높게 사겠지만 정치인은 지역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또 그분들보다는 추진력과 강력한 해결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도내 11명의 시장 군수는 중앙과 지방, 경찰 등 공무원 출신이 7명, 광역과 기초 등 지방의원 출신이 4명으로 양분돼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청주를 연고로 한 프로축구팀이 창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의회 상임위에서 표결까지 진행한 끝에 통과됐는데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청주연고 프로축구팀의 창단 지원금 10억 원을 승인했습니다. 다음 주 예결위와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지만 별 문제 없이 통과될 전망. 도의 지원금 10억 원까지 20억의 창단 지원금이 확보된 청주FC는 다음 달 안으로 창단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입니다. 대한축구협회의 승인이 떨어지면 청주를 연고로 한 프로축구팀은 내년부터 프로 2부 리그에서 경기를 뛰게 됩니다. 프로축구연맹에서 6월 달에 승인이 나면 일단 저희가 지금 현재 접촉하고 있는 스폰서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확답을 받고 계약을 추진할 생각이고요. 하지만 이번에도 상임위 표결까지 진행하는 등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내년부터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20억 원씩, 여기에 기존 청주FC 스폰서 후원금 등 연간 67억 원으로 구단이 운영될 것으로 추산되지만 이 운영비로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 어렵고 나아가서는 향후 도나 시의 재정 지원을 추가로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타 지역 프로구단 관계자도 선수단 구성에만 전체 예산의 3분의 1이 사용된다며 지자체의 예산에만 의존해서는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구단 자체적으로 구체적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청주시가 재정이 투입되는 것만큼 그 재정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고 프로축구단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프로축구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어제 열린 월드컵 예선 이란전에서는 붉은 악마가 청주 프로구단 창단을 응원한다는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창단을 눈앞에 둔 청주 프로축구팀. 팬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선
지금부터 구체적 구단 운영 계획을 잘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건물이 시민 휴식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오늘 개관식이 열렸는데 앞으로는 아픔과 상처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조상호 기자입니다. 화재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그 위에 새로 지은 제천 하소 생활문화센터입니다. 지난 2020년 8월 착공해 올해 초 준공됐고 오늘 산책이란 이름으로 정식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아픔을 씻어내고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한 공간을 본 시민들은 다시는 지역에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픈 기억들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다가 이제 바뀌니까 좀 더 이제 사람들도 많이 오게 되고 좋은 인식이 생기면서 좀 마음이 많이 안 좋았어요. 많이 아프고 어둡고 근데 지금은 많이 헌하고 깨끗하고. 산책은 도서관과 동아리실, 돌봄 시설 등을 갖춘 복합 공간입니다. 3층과 4층에 위치한 도서관은 현재 11,000여 권의 장서수를 갖추고 있고 추후 30,000여 권까지 확보할 계획입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샌드 아트와 페이스 페인팅 등을 기획해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2층 동아리실은 회의 공간과 음악실 등을 만들어 오는 6월 말까지는 무료로 시설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중소도시에서는 보기 힘들 정도로 건물을 잘 졌습니다. 그래서 제천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심의 공간으로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제천 하소생활문화센터 산책은 평일과 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합니다. CJB 조상호입니다. 청원 생명축제는 청주시의 대표 축제인데요.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열리지 못했는데 올해는 어떤 형식이든지 대면 축제로 치르겠다는 게 청주시의 의지입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청원군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는 청원 생명축제. 도내 자치단체에서 치러지는 축제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청원생명 브랜드의 농축산물 판매로 농민은 한 해 수확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고 지역민은 입장권 금액만큼 지역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어 왔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도상 계획만을 세워놓고 행사가 코앞에서 무산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약간의 변화는 있겠지만 대면 축제를 원칙으로 치러집니다. 농업생명관 관람과 한옥체험, 다랭이 논 수학체험 등이 우선 대상입니다. 건강정보관은 대면이 가능한 다른 콘텐츠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청원생명축제는 농업과 생명의 현재와 미래의 공존을 보여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 무인 서빙 로봇, 스마트팜 등의 첨단 기술과 실감 영상을 활용한 농업과 생명에 대한 이해 등 미래와 현재가 공존하는 축제장으로 꾸미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청원생명 농산물 판매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라이브 커머스가 시작됩니다. 청원생명 축제는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10일까지 11일간 오창읍 미래지 농촌 테마공원에서 개최됩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최근 낙후된 도심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도시 재생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건물이나 골목뿐만 아니라 도심 속 노후 공원도 리모델링을 통해 탈바꿈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93년에 만들어진 충주시 칠금동의 탄금 레포츠 공원은 조성 초기 인라인 대회 등이 열려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시설이 낙후됐다는 평가와 함께 이용객 수가 점차 감소했습니다. 공원 전체가 새로운 모습으로 확 바뀌었습니다. 알록달록한 색상으로 꾸며 시각적인 요소를 더한 게 눈에 띕니다. 모든 연령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주니어 존과 시니어 존, 피트니스 존, 그린 존 등으로 공간을 나눈 것도 특징입니다. 주니어 존에는 트램폴린과 정글짐, 암벽 등이 설치됐고 시니어 존에는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기구, 이외에는 농구장과 족구장이 조성됐습니다. 전에는 여기 인라인장만 있을 때는 뭐 어린 친구들이 와서 인라인만 많이 이용했는데 이제 테마 스포츠 레포츠 공원으로 바뀌면서 뭐 여러 기구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 여러 친구들이 와서 여기서 농구도 하고.
모두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디자인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충주시가 사업에 선정되면서 총 사업비 7억 원 중 절반을 지원받아 개선에 들어간 겁니다. 단조로웠던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연령별로다가 좀 각계각층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린존 등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휴양과 그리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다가 충주시는 인근에 위치한 야구장과 테니스장, 축구장, 무술공원 등과 연계한 시민 휴식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충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979명으로 동시간대 대비 사흘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화요일 8,500여 명까지 치솟았던 오후 4시 기준 확진자는 수요일과 목요일인 어제 5,000명대로 내려갔고 오늘은 그보다 조금 더 줄었습니다. 충북의 누적 확진자는 어제 30만 명을 돌파해 30만 7천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코로나 관련 사망자는 어제 14명이 추가돼 누적 사망자가 372명이 됐습니다. 청주시는 올해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1인당 200만 원의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의 보호자에게 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합니다. 바우처는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올해 1월에서 3월생은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흥업소와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에서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세종시가 다음 달 1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상은 지난 2013년 8월 택시요금 조정 이후 9년 만으로 주행요금은 105m당 100원으로 종전과 동일하며 시외와 심야 할증은 20%에서 25%로 인상됩니다.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이번 인상은 최저임금과 물가 등 운송 원가 상승과 코로나19 장기화로 택시업계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점이 고려됐습니다. 충주시가 노후 경유차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올해 LPG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주에게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전체 1억 8천만 원의 사업비를 마련한 충주시는 LPG 화물차 신차 90대 구입 비용을 보조할 계획으로 대상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시민입니다. 신청은 오는 4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 제천시가 주식회사 이노하스와 3산업단지 공장 신설을 위한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노하스는 푸드테크 스타트업으로 오는 7월까지 150억 원을 투자해 3산업단지 내 연면적 7,700여 제곱미터 규모의 공장을 완공할 예정입니다. 청주 방서동 정신병원 설립반대 대책위원회가 청주시를 상대로 건축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청주지법에 냈습니다. 대책위는 청주시가 형식적인 요건을 심사해 건축 허가를 내줘 주민들의 공익이 침해됐다며 보건복지부의 알코올 중독치료 전문병원 지정 기준에서 정한 입원 환자 비율 등을 볼 때 외래 진료형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청주시와 건축주의 입장은 사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주지법은 가족의 직장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53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술을 마시던 중 처조카의 이혼 문제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처조카 사위인 B씨의 직장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골프채 등으로 직원들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